자, 여러분, 오늘 흥미로운 핵심 분석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보통 아로마 테라피라고 하면 스파에서 은은하게 퍼지는 기분 좋은 향기, 나 부드러운 마사지 정도를 떠올리시잖아요. 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부술 겁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아로마 테라피를 단순한 힐링 요법이 아니라 아주 치열했던 화학적 발견과 고대로부터 이어져 온 엄격한 과학의 영역으로 다시 세팅해 보겠습니다. 다들 준비되셨죠? 바로 들어갑니다. 진짜 흥미로운 얘기 하나 해볼까요? 현대 아로마 테라피의 역사는 조용한 숲속이나 예쁜 정원? 아니요. 아주 요란하고 위험한 폭발 사고에서 시작됩니다. 프랑스의 화학자 르네 모리스 가트포제라는 분이 있었는데요. 어느 날 실험실에서 연구를 하다가 꽝! 하고 큰 폭발이 일어나서 손에 엄청나게 심각한 화상을 입게 됩니다. 너무 고통스럽고 다급하니까 우연히 자기 옆에 있던 라벤더 오일 통에 손을 푹 담갔어요. 근데 놀랍게도 통증이 순식간에 가라앉고 상처가 흉터도 없이 치유되는 걸 두 눈으로 목격하게 된 겁니다. 이거야말로 단순한 향기가 의학적 효능을 가진 에센셜 오일로 세상의 주목을 받게 된 완전 결정적이고 기적 같은 순간이었던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짚어볼 여정은 1장 단순한 향기 그 이상부터 2장 임상 아로마 테라피의 탄생, 3장 현대의 새 거장, 4장 한국의 고대 향기 역사, 그리고 마지막 5장 현대 한국의 아로마 테라피까지 이어집니다. 유럽의 폭발적인 화학적 발견부터 한국의 고대와 현대를 아우르는 놀라운 이야기 빠르게 가보겠습니다. 자, 그럼 1장 단순한 향기 그 이상 초기의 개척자들 이야기로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가트포제가 아로마 테라피라는 말을 처음 만들어낸 뒤로 이 흥미로운 학문은 연구실을 훌쩍 벗어나서 가장 절박한 전쟁터, 그리고 사람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현장으로 빠르게 뻗어나갑니다. 여기서 이 분야의 방향을 잡아준 두 명의 선구자가 극명한 차이를 보여주는데요. 장 발레, 이분은 프랑스의 참전 군의관이었어요. 2차 세계대전 당시 총알이 빗발치고 항생제는 다 떨어져가는 그 처참한 야전병원에서 교과서적인 임상 방식을 적용해 에센셜 오일로 부상병들을 직접 치료했습니다. 완전 실전 위약이죠. 반면에 생화학자였던 마르게리트 모리는 완전히 다른 길을 갑니다. 그녀는 오일을 마사지와 웰니스에 접목했어요. 특히 환자 개인의 심리나 신체 상태에 딱 맞춘 개별 처방이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오늘날 우리가 아는 전인적 웰니스의 튼튼한 기반을 닦아놓은 겁니다. 이런 초기 개척을 거쳐 2장, 드디어 임상 아로마 테라피가 본격적으로 탄생하게 됩니다. 앞선 선구자들이 기초 공사를 했다면 이게 진짜 과학적으로 엄청난 도약을 이룬 건 1970년대에 등장한 엄청난 집념의 인물들 덕분이었습니다. 영국의 로버트 티절랜드라는 분이 있었는데요. 당시 겨우 15살 소년이었습니다. 15살? 당시 영국에는 관련 자료가 아예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향기로운 10대 소년이 불어로 된 프랑스 고서들을 더듬더듬 독학해가며 자기 침실에서 직접 오일을 섞어 연구한 겁니다. 동네 사람들은 이상한 냄새나는 애라고 했겠지만 이 소년의 엄청난 집념이 결국 영어로 쓰인 최초의 아로마 테라피 성서인 The Art of Aroma Therapy를 탄생시켰고 영어권 전체에 이 학문을 쫙 퍼뜨리게 됩니다. 자, 이제 과학적 기틀을 완성한 진짜 주역들 3장 현대의 새 거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부분 진짜 핵심인데요. 피에르 프랑콤이라는 학자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완전 과학수사대 CSI 수사관 같았어요. 왜 똑같은 로즈마리인데 어떤 건 호흡기에 듣고 어떤 건 근육통에 듣지? 이런 의문을 품은 거죠. 그리고 전세기를 탈탈 털어서 연구한 끝에 식물이 자라는 환경, 그러니까 토양이나 기후, 고도에 따라서 식물이 만들어내는 화학 성분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걸 증명해냅니다. 이게 바로 식물의 화학적 지문인 케모타입이에요. 아로마 테라피가 어쩌다 보니 낫는 민간요법이 아니라 명확한 화학 성분 때문에 낫는 과학이라는 걸 완벽하게 입증해버린 순간이죠. 그 다음은 야전사령관 같은 의사 다니엘 페노엘입니다. 이분은 에센셜 오일이 가진 그 강력하고 야생적인 힘에 꽂혔어요. 부드러운 릴렉싱 마사지? 아니요. 아주 강력한 농도의 오일로 항생제처럼 박테리아랑 직접 싸우는 임상치료를 밀어붙였습니다. 특히 그가 고안한 방향족 삼각형은 오일을 전기적, 화학적 성질로 분류한 일종의 수학 공식 같은 거였어요. 이 공식을 딱 대입하면 환자 증상에 맞춰 아주 정밀하고 파워풀한 오일 처방을 탁탁 계산해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이 세 거장의 역할 분담과 밸런스가 기가 막힌다는 겁니다.
로버트 티저랜드가 대중들이 다치지 않게 가이드라인을 꽉 잡아주는 안전 요원이었다면 피에르 프랑콤은 화학 성분을 낱낱이 파헤치는 과학 수사대였고요. 그리고 다니엘 페노엘은 그 오일을 강력한 무기로 삼아 질병의 최전선에서 싸우는 임상 사령관이었던 거죠. 이 세 사람의 시너지 덕분에 오늘날 오일 한 방울이 깊은 과학적 무게감을 갖게 된 겁니다. 그럼 무대를 지구 반대편으로 싹 바꿔볼까요? 4장, 한국의 고대 향기, 역사입니다. 20세기 유럽 사람들이 열심히 분자과학을 정의하고 있을 때 우리 한국은 어땠을까요? 놀라지 마세요. 한국인들은 이미 수백 년 전부터 엄청나게 정교한 형태의 아로마 테라피를 생활 속에서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아로마 테라피는 절대 최근에 들어온 수입 트렌드가 아니에요. 고려시대의 글로벌 향료 무역, 조선시대의 치밀한 한의학적 처방, 그리고 90년대의 서구과학 수용을 거쳐 지금의 웰니스 문화까지 정말 깊게 뿌리 내려온 진화의 역사거든요. 고려시대 한번 볼까요? 신안해저 유물 기록 같은 걸 들여다보면 당시 고려의 왕실이나 귀족들은 아라비아 상인들하고 글로벌하게 무역을 하면서 정향, 침향, 몰약 같은 열대지방의 엄청 귀한 약재들을 수입해 왔습니다. 그걸 박살로라는 전용 향로에 놓고 끓여서 그 수증기를 옷에 쫙 쐈단 말이죠. 이거야말로 고대 한국인들이 실천했던 오리지널 스팀 어로마였던 셈입니다. 진짜 대단하지 않나요? 조선시대로 넘어오면 이게 아주 철저한 의학으로 레벨업을 합니다. 다들 아시는 허준의 동의보감, 이 책을 보면 회양, 정향, 침향 같은 방향성 약재들이 어떤 임상적 효능이 있는지 진짜 빼곡하게 적혀 있어요. 식물의 정유 성분이 가진 그 치유력을 우리 조상들은 이미 완벽하게 간파하고 썼던 겁니다. 그야말로 한국형 메디컬 아로마 테라피죠. 게다가 일상에서는 쑥이나 박하를 찌고 태워서 아픈 곳에 쐬는 민간요법까지 아주 스마트하게 활용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역사들이 어떻게 오늘날로 이어질까요? 5장, 현대 한국의 아로마 테라피입니다. 수백 년간 이어져 온 이 한국의 고대 전통이 1990년대에 이르러서 마침내 서구 유럽의 분자과학과 정면으로 만나게 됩니다. 90년대에 호흥근 박사님 같은 의학계 전문가분들이 앞서 우리가 봤던 가트포제나 장발레의 유럽식 임상이론을 한국에 아주 정식으로 들여오거든요. 이때부터 한국 사회에서 아로마 테라피는 그냥 피부관리실에서 받는 뷰티 코스가 아니라 매우 진지하고 과학적인 대안의학으로 인식이 완전히 뒤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 분야는 한국에서 유독 독특하게 진화했습니다. 워낙 다들 바쁘고 스트레스가 많은 사회잖아요. 그래서 심리적 안정을 주는 전인적 케어로 훌쩍 성장했고, 특히나 한국 고유의 경락 마사지랑 에센셜 오일이 찰떡같이 융합해서 엄청난 시너지를 내고 있어요. 게다가 천연 비누나 화장품을 내 손으로 직접 만드는 DIY 문화나 전문가가 되기 위한 자격증 교육 열기는 가히 전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건 바로 임상적 통합입니다. 현재 한국을 보면 산후조리원에서의 집중적인 산후 케어나 노인분들을 모시는 호스피스 완화의료 병동 같은 특수한 환경에서 에센셜 오일을 아주 적극적이고 전문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도로 강도 높은 의료 환경에서 오일이 보조요법으로 당당하게 쓰인다는 것 자체가 한국 문화 속에서 아로마 테라피가 얼마나 깐깐하게 검증되고 또 고도로 진화했는지를 입증하는 결정적 장면인 겁니다. 자, 이제 싹 한번 정리해 볼까요? 지금 여러분이 일상에서 즐기고 계신 아로마 테라피, 절대 어쩌다 반짝 유행하는 수입 트렌드가 아닙니다. 식물의 케모타입을 분석해낸 현대 유럽의 아주 엄격한 분자과학, 거기에 동의보감 시절부터 수백 년간 이어져 온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딱 맞물려 부활한 그야말로 완벽한 융합의 결과물입니다. 여러분의 웰니스 라이프는 알고 보면 이렇게 탄탄한 화학적, 역사적 뿌리 위에 서 있는 거였어요. 오늘 분석은 이 문장으로 멋지게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다음에 라벤더 향을 맡게 된다면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지금 수백 년에 걸친 과학과 생존 그리고 역사를 들이마시고 있다는 것을요. 그저 기분 좋은 냄새라고만 생각했던 그 오일 한 방울 속에 얼마나 위대한 집념과 엄청난 역사가 꽉꽉 숨어 있는지 이제는 조금 다르게 다가오시나요? 다음번 오일 한 방울을 떨어뜨리실 땐 그 깊고 매력적인 이야기를 꼭 한번 음미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핵심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